약물 계산 기본 개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은 개념 소개와 문제풀이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약 15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투약 원칙에는 환자 확인, 약물 확인, 용량 확인, 투약 경로 확인, 투약 시간 확인의 5가지가 있으며 오늘은 정확한 약물 용량 계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계획입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계산 및 계산 시 자주 접하는 GTT는 방울수를, GTT per minute은 1분당 방울수를 의미합니다. 1ml는 1cc와 같은 단위이며 1mg은 1000마이크로그램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m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할 때 1000을 곱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모든 수액 세트의 1ml는 20GTT, 즉 20방울로 가정합니다. 다음으로 핵심 개념을 소개하겠습니다. GTT per minute을 포함하는 약물 계산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부분은 몇 초에 한 방울 떨어지는가인데요. 1분은 60초이므로 1GTT per minute은 1분에 한 방울, 즉 60초에 한 방울이 챔버에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10GTT per minute, 30GTT per minute은 몇 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간단히 비례식을 통해 확인해보면 10GTT per minute은 60초에 10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6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0GTT per minute의 경우 60초에 30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2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것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방울을 기준으로 초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념은 단위 변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밀리리터 per hour를 GTT per minute로 바꾸려 할 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ml는 약 20방울과 같고 1시간은 60분과 같으므로 60분의 20, 즉 3분의 1을 밀리리터 per hour에 곱하면 GTT per minute로 변환됩니다.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다음에 간단한 법칙을 암기해도 좋습니다. 밀리리터 per hour를 GTT per minute로 변환할 때 3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GTT per minute를 밀리리터 per hour로 변환할 때에는 3을 곱해줍니다. 3을 나누거나 곱하는 방식이므로 계산 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암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약카드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Q8hour는 8시간마다를 의미하고 Q12hour는 12시간마다를 의미합니다. 즉, Q 뒤에 시간이 나오면 땡땡 시간마다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시메티딘 15mg per 2ml 라고 적혀 있다면 2ml에 시메티딘 15mg이 녹아있는 약물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약 투약과 관련된 개념 및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알약 투약 시 투약카드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식전을, P씨는 식후를 의미합니다. HS는 취침 전을 의미하고 스탯이라고 처방된 약물은 즉시 투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SL은 약물을 설하, 즉 혀 아래에 투약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QD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약물을 투여해야 함을 뜻하고 BID는 하루 2번, TID는 하루 3번, QID는 하루 4번 투약해야 함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QOD는 이틀에 한 번 투약해야 함을 뜻하고 PRN은 환자가 급성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필요한 상황에서 약물이 투여됨을 의미합니다. 알약 투약 관련 문제는 주로 비례식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캡슐에 30mg의 알약이 있고 이 약을 환자에게 90mg 주려고 한다면 몇 캡슐이 필요할까요? 암산으로도 쉽게 계산 가능하지만 슬라이드에 쓰여진 비례식을 참고해보면 1캡슐에 30mg이므로 90mg은 3캡슐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응용문제 2문제를 함께 풀어보며 투약 계산을 연습하고 예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이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인슐린 5단위를 주려고 할 때 인슐린 1바이알이 1000단위라면 몇 cc 주어야 할까요? 앞서 기본 개념에서 1cc는 1ml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환자에게 인슐린을 몇 밀리리터 주어야 하는지 묻는 문제와 같습니다. 비례식을 세워보면 1000단위가 10ml일 때 5단위는 0.05ml와 같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에게 인슐린 5단위를 주려고 한다면 0.05ml, 즉 0.05cc를 줘야 합니다.
다음 문제는 투약 문제 가운데 환자의 체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니카르디핀 250mg을 5% 덱스트로즈 워터와 섞어 500ml로 만들고 몸무게가 60kg인 환자에게 0.5mg/kg/min 속도로 투여하려 할 때 몇 ml/min으로 투약해야 할까요? 먼저 몇 ml/min으로 투약할지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ml, 즉 1cc의 약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례식을 통해 약물 250mg이 500cc에 포함되어 있을 때 1cc에는 0.5mg이 포함되어 있음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1cc당 0.5mg의 니카르디핀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0.5mg/kg/min의 속도로 투여할 때 몸무게가 60kg인 환자의 경우 0.5mg 곱하기 60kg, 즉 30mg이 1분 동안 투여됩니다. 다시 한번 비례식을 세워보면 1cc당 0.5mg의 약물이 포함되었을 때 xcc는 30mg을 포함한다고 식을 세울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x는 60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60ml/min의 속도로 약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제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0.3g의 시메티딘이 POQID로 처방되었을 때 200mg 단위의 타블렛이라면 1회 투여 시 주어야 하는 타블렛은 몇 개일까요? 20초 정도 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푸셨나요? 이 문제의 경우 g을 밀리그램으로 변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0.3g은 300mg과 같다는 점을 알면 200mg이 1타블렛과 같을 때 300mg은 X타블렛과 같다는 비례식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X는 1.5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1.5타블렛을 줘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오더를 따라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할 때 분당 점적 방울수는 얼마이고 몇 초당 한 방울이 떨어지도록 해야 할까요?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위 변환을 다룬 문제이므로 삼삼 법칙을 활용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오더에 60cc/h로 수액을 주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gtt/min으로 변환할 때 60을 3으로 나눈 20gtt/min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비례식을 세워보면 20방울이 60초 동안 떨어질 때 한 방울은 x초 동안 떨어진다고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x는 3이고 따라서 환자에게 약물을 투약할 때 3초에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환자에게 덱스트로스 5% 워터 1000cc를 8시간 동안 투여하려고 할 때 분당 점적 방울수는 얼마일까요?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000ml를 8시간 동안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1000ml를 8로 나누면 1시간에는 125ml를 투여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125ml/h가 되고 이를 gtt/min으로 변환하기 위해 삼삼 법칙을 활용하면 125를 3으로 나눈 값인 42gtt/min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김건강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오더가 발행되었을 때 1회 투여 시 필요한 약물의 양은 몇 cc일까요?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더에 따르면 암브록소를 7.5mg씩 12시간마다 투여해야 합니다. 이 약물의 경우 2ml 안에 15mg의 암브록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7.5mg의 암브록솔을 투여하기 위해 필요한 약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15mg 대 2cc는 7.5mg 대 xcc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비례식을 계산해보면 x는 1cc이므로 답은 1cc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7kg의 어린이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오더가 발행되었습니다. 1회 복용 시 간호사가 준비해야 하는 타이레놀 시럽의 양은 몇 cc일까요? 4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더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을 kg당 15mg씩 하루에 3번 경구 복용해야 합니다. 환자의 경우 17kg이므로 1회 복용해야 하는 아세트아미노펜의 양은 17을 15와 곱한 225mg입니다. 오더에 따르면 타이레놀 시럽 1cc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 32mg 들어있습니다. 환자에게 225mg의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타이레놀 시럽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1cc 대 32mg은 xcc 대 255mg이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례식을 풀면 x는 7.96875이므로 답은 약 8cc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kg의 급성 저혈압 소아 환자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자 합니다. 1대 만으로 희석한 0.01mg/kg 용량의 에피네프린을 몇 cc 투여해야 할까요? 3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따르면 1kg당 0.01mg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하므로 5kg인 환자의 경우 5 곱하기 0.01인 0.05mg의 에피네프린을 투여해야 합니다. 1대 만으로 희석한 에피네프린은 0.01mg/cc의 제형이므로 0.01mg 대 1cc는 0.05mg 대 xcc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비례식을 풀면 x는 5이므로 답은 5cc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40kg의 환자에게 도파민을 10mcg/kg/min으로 지속적 정맥 주입을 하고자 할 때 도파민 용액을 몇 cc/h의 속도로 주입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되는 도파민 용액의 농도는 2mg/cc이고 1mg은 1000mcg입니다. 40초 드리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도파민의 주입 용량은 10μg/kg/min으로 분당 용량입니다. 이를 시간당 용량으로 바꾸기 위해 60을 곱하면 600μg/kg/h가 됩니다. 환자의 몸무게는 40kg이므로 600μg/kg/h에 40을 곱하면 24,000μg/h가 됩니다. 1000μg은 1mg이므로 이를 1000으로 나누면 24mg/h가 됩니다. 즉, 시간당 24mg의 도파민을 환자에게 주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도파민 용액의 농도는 2mg/cc이므로 1cc에 2mg의 도파민이 들어있습니다. 시간당 24mg의 도파민을 환자에게 주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도파민 용액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2mg 대 1cc는 24mg 대 xcc라고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이를 계산하면 x는 12cc입니다. 따라서 12cc/h의 속도로 도파민 용액을 주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에피네프린을 1대1000 비율로 10배 희석하려 합니다. 1대1000 에피네프린 1cc를 ns 몇 cc와 섞어야 1대1000 비율의 에피네프린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20초 드리겠습니다. (1대1000) 에피네프린은 1mg/cc이고 1대1000 에피네프린은 0.1mg/cc입니다. 1mg/cc를 0.1mg/cc로 바꾸려면 1mg/cc 용액을 1mg/10cc로 만들어 0.1mg/cc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10cc의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1mg/cc 약물 1cc에 9cc의 NS를 추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9cc입니다. 이상 약물 계산 기본 개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